네, 앞을 내다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정말 재미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림을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직업이라고 네.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밥장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자, 함께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네. 저희가 또 모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처음 뵙는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름이 밥장? 도대체 무슨 뜻이지? 본명은 아니시죠? 네, 영어 예. 이름인데 아무도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별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예. 좋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 이름이 밥이시고 성이 성이, 예, 장씨. 전 처음에 보고 밥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검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 네. 네, 굉장히 특이한 이런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들 많이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대충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특히 일러스트레이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클라이언트, 즉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려달라, 어떤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하면은 예산과 일정을 저희가 짜가지고 견적을 내드리고 거기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작품을 그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작가들이 하는 작업하고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단순히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작품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걸리지만 네. 말씀하셨듯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일을 하느냐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또 그러려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해두고 실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짧게는 한 일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네. 평상시에 또 다방면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오랜 시간 이제 한 작품을 위해 투자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적인 생활이 될 것 같거든요.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부장님도 없고 사장님도 그쵸.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유혹도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일을 오래 하기가 어렵죠. 막 피곤하고 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네. 규칙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근데 사실 저는 일러스트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이걸 또 어떤 것들을 그리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만한 작품들 혹시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이효리 씨가 나왔던 이제 TV CF 카드였죠. 카드 광고에서 이제 가슴에서 막 나왔던 예. 네, 와 이렇게 예. 네. 이제 그 밑작업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몇 년 전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공식 포스터 작업.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들의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도 왜 백화점 벽화는 저희가 항상 오가면서 보는 네.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리셨다고 하니까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해서 하시는 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그림을 좋아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주면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이제 정서적인 만족까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일정을 짜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문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35의 나이에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박차고 나오셔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계기를 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직장 다니는 네. 분들은 한 그 정도 나이 때면 이 일이 내 길인가 계속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헤매다가 우연히 그림을 접했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신의 네. 꿈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뭐 밥장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재능 기부도 빠짐없이 또 함께 나누고 계시다던데 이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한 기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에 우리 회사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그림으로 티셔츠를 만들고 그 수익금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본부에 기부를 하자. 예. 그래서 우연히 재밌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뒤로 바로 그 기관과 연락을 해서 혹시 그림이 필요하면은 제가 직접 그 후에도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야. 그 뒤로 이 재능 나눔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제가 벽화 같은 걸 해보고 싶어도 벽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 벽이나 그릴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러게 필요한 도서관 같은데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해보겠다 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면서 또 재능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재능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표현보다 개인적으로는 재능 나눔. 그러면 주고받아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비록 돈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네. 저의 작품을 좋아하거나 믿어주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이 꼭 있을 때만 이제 재능 나눔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벽화를 우리나라에서만 그리신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그리셨나 봐요. 네. 이것도 이제 재능 나눔 때문에 생긴 기회였어요. 네. 그래서 네팔의 현지 아이들하고도 작년, 재작년에도 그렸고요. 또 올해는 얼마 전에 남수단에 가서 남수단의 현지 아이들과 함께 또 학교를 꾸미고 벽화도 그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도 즐기고 봉사도 하고 나눔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게 직업에 대해서 그래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놓고 물어보죠. 제가 원래 돌직구 스타일이라. 예. 네. 일단은 일의 효율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회사 같은 데는 뭐 회의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혹은 꼭 일을 해야 되나 의문을 갖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소득?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훨씬 직장 다닐 때보다 높고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옮겼기 때문에 친구들은 계속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비교해 보면 뭐 거의 뭐 비슷하거나 어떨 땐 제가 높기도 살짝 하고. 높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혼자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에 대한 만족이 또 고연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답변은 살짝 피해 주셨지만 네. 어느 정도 저희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감은 같습니다.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자, 뭐 방송을 보시고 혹은 밥장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들이라면 나도 일러스트레이터를 꼭 도전해 볼 거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가진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업과 어울립니까? 일단 다양한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네. 좀 일러스트의 성향이 맞죠. 왜냐하면은 개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세계를 자기 혼자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은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공부도 필요하고 또 그 상대방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좀 그런 안목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혼자 하고 혼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개성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또 그것이 안 나오더라도 좀 참고 할 수 있는 좀 여유?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한 3, 4년 정도는 꾸준히 뭐 다른 어떤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는 좀 이런 끈기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군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끈기도 있고 노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정말 밥장님을 보니까 일을 너무나 즐기면서 재밌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밝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 네. 현재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경쟁이 심하다, 너무 영역이 좁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수요는 없지만 잠재 수요는 많다. 왜냐하면은 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눌러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탁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바로 목전까지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림에 대한 수요, 좀 넓게 보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몇 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또 문화에 대한 발전은 뭐 최근 몇 년 사이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더더욱 계속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밥장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는 대학의 과를 진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학. 예. 그다음에 아카데미나 그런 걸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것들이 많이 요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자신의 어떤 재능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같이 좀 기존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는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의학 분야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의학 일러스트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색다른 분야와 그림과 연관시킬 때 또 새로운 분야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과정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야와 합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정 자체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그림을 아무래도 잘 그려야겠죠. 수준이 있어야죠. 네. 그냥 그림을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하면.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내 그림에 대한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다 보면 금방 의기소침하고 난 재능이 없는가 보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보단 내가 좋아하면 뭐 즐길 수가 있고 또 즐기다 보면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따져보는 게 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구직 정보를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직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하게 되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예. 어떤 일을 던져놓고 그거를 일러스트에서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거꾸로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요. 과연 우리 일에 맞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누군가, 또 그 사람 또 어떤 스타일이 우리 일에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같은 걸 많이 해서 작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요즘엔 뭐 블로그라든가 뭐 다른 SNS를 통해서 예. 자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좀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고객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게. 네, 예, 맞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다 총동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무래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단점하면 아무래도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항상 불안하다는 점을 느낄 맞아요. 수가 있는 게 또 최악의 또 조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프리랜서로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 본인만의 비법 이 자리에서 한번 저희가 배워야 돼요.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납기 준수죠. 납기를 준수하는 납기를. 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또 그러려면 일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적도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일이지만 넓게 보면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리랜서라면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짜기, 그다음에 견적 내기, 그다음에 심지어 세금 관련 일들, 그다음에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려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예비 사회인들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새롭게 아셨고 그리고 또 도전욕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1세기에는 자기가 직업을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일러스트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 혹은 또 새로운 전문성이 있으면 접목시켜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직업이다. 좀 즐기는 직업이다라고 여긴다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작품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